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답니다. 오늘이 24년도 5월 17일입니다. 제가 오이 한 포기에 100개 이상 따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통 텃밭하시는 분들은 20개 따기도 쉽지 않거든요. 제 유튜브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오이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 알 수 있습니다. 오이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오이를 굉장히 튼튼하게 키워야 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키우면은 오이는 10월달까지 수확 가능합니다. 5월달에 모종 심으면 10월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 또 오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잎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그러고 원줄기에서 따야 되지만 아들순에서 따야 됩니다. 그 아들순이 뻗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순도 뻗어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양쪽 다 제가 이렇게 놨죠. 양쪽 다. 그러면은 오이가 줄기는 굉장히 가는데 오이는 줄기보다 월등히 굵거든요. 그러면은 튼튼하게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튼튼하게 키워야 되냐면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엿기를 든다 하면은 보통 한 200kg 이상 들을 수 있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체력이 돼야 오이를 100개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적어도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게 8,848m입니다. 거기에 배낭을 지고 거기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돼야 됩니다. 그 정도 체력이 돼야지 오이를 100개를 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줄기도 캐야 되지만은 아들순도 다 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끄럼도 필요하고 우끄럼도 필요하거든요. 미끄럼을 미리 잘 연 사람들은 제 따라 하시면 오이 수확을 많이 해요. 근데 미끄럼을 못 연 사람들도 그 우끄럼만 조금 신경 쓰시면 그래도 100개까지는 못 따도 30개에서 많게는 50개도 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면은 작년에 오이 땄는 것보다는 2배 이상 무조건 많이 딸 겁니다. 오이를 수확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지주대를 한 개만 꼽으면 안 됩니다. 지주대를 적어도 삼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들순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꼭 제 따라 하고 싶으면 지주대는 삼각으로 하셔야 돼요. 양쪽으로요. 자,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이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특히 5월달 같은 경우 지금 시점 같으면 오늘 5월 17일이거든요. 5월 17일 같으면 진딧물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흰가루입니다. 저는 아직 오이가 작습니다. 늦게 심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오이를 일찍 심으신 분들은 벌써 오이가 애법 커요. 크고 오이도 달렸어요. 근데 그 달린 오이를 따먹고 싶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은 그걸 먹기 시작하면은 오이 키가 한 60cm, 70cm 오면 이미 흰가루병이 와요. 흰가루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오이는 나중 되면 20개 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50cm 이상에서 오이를 따시고 지금 오이 달리는 거 다 따주세요. 아까워도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50째 있으면 따시고요. 그 다음에 원줄기가 쭉 올라오거든요. 제 유튜브를 끝까지 잘 보세요. 끝까지 잘 보시면 진짜 오이는 상상 초월하게 많이 땁니다. 이게 제가 원줄기 쭉 올라오거든요. 이만큼 올라오면 원줄기는 이 선 따라 쭉 올라가요. 계속. 지금 이 높이가 제일 높은 데는 2m, 저 끝에까지 보면은 거의 제 손으로도 안 자릅니다. 한 2m 50까지 됩니다.
원줄기는 키우시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들순이 나오거든요. 아들순은 자르지 마세요. 내가 텃밭에 만약에 나는 아무리 자주 가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하는 사람은 아들순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텃밭에 매일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들순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원줄기에서 아들순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아들순은 만약에 여기 좀 나오면은 아들순 이쪽 방향으로 다 키워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도 키우고 또 반대 방향도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 아들순이 저는 오이 한 포기에 여기 양쪽이 나오고 이래 하면 아들순이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나와요. 그럼 아들순에서 여기 나오면 오이는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여기 오이가 달리거든요. 이렇게요. 달리면은 오이가 무겁기 때문에 아들순이 또 체력이 딥니다. 굉장히 지쳐요. 그래서 저는 안 지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다 묶어요. 이렇게 다 묶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도 결국에는 오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나중 되면 여기 지금 최소한 1500개에서 한 1700개 또 묶어요. 오이 달리는 것만큼 계속 다 묶습니다. 그래야지 오이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라면은 자동적으로 10월달까지 딸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아들순이 가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 나중 되면 아들순에서 또 손자순이 또 나오거든요. 저는 또 손자순 가는 공간 또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이 줄기가 안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지치도록. 그리고 또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은 오이잎이 좀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어느 정도 이제 오이가 한 50cm 이렇게 30에서 50cm 자라잖아요. 그럼 오이 잎대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그럼 오이는 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그냥 상상 초월하게 물을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오이는 키가 거의 한 50cm 근방에 오면요, 30cm만 넘어도 물을 매일 줘야 됩니다. 매일. 그때는 물을 한 포기에 최소는 아무리 못 줘도 거의 500에서 1리터 사이를 줘야 됩니다. 토양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토양 배수가 아주 잘 된다 그러면 1리터로 줘야 되고요. 배수가 좀 덜 된다 싶으면 500 이상 줘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 빼고는요, 비 안 오면은 매일 줘야 됩니다. 나중 되면 오이키가 이렇게 많이 1m 이상 크고 줄줄 커지면 그때는 매일 물을 1리터 이상 줘야 됩니다. 왜 1리터 이상 줘야 되냐면은 오이는 잎이 꼬투니 끝이 저렇게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커요. 크면은 수분 증발이 많아요. 수분 증발도 많고, 그 다음에 오이가 달리는 거 보면은 고추는 조그맣게 달리지만 오이는 굉장히 크게요. 그러면은 오이 작물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수확을 많이 하시려 같으면은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매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 흰가루병요. 여기서 50cm에서 밑으로 있죠. 잎을 자꾸 키우면 흰가루병 번지면 쫙 번지면 나중 되면 오이가 몇 개 못 답니다. 그러고 왜 물을 매일 주시라 하냐면은, 물을 계속 매일 주면은 오이가 자라면서 잎들이 또 건강하게 자라요. 잎이 건강해야지 햇빛의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요. 그러면은 뿌리 활착도 자동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들순을 이거를 자라고 있는 걸 잘라버리 뿌면은 뿌리 활착이 덜 됩니다. 뿌리 활착이 덜 되면은 오이가 또 생산량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원줄기만 따가지고는 100개를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거름은 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산에 부엽토 하고요, 다 넣었습니다. 밑거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에 저는 부엽토를 작년부터 벌써 다 였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나무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나무도 따라오고요. 이 부엽토가 상당히 좋아요. 그 부엽토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소나무 부엽토는 산성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낙에 큰 거 있죠.
이거는 딸려왔는 건데, 이런 큰 낙엽에 밑에 새카만 거 있죠. 이거는 부엽토가 아닙니다. 새카만 거 흙하고 붙어 있어요. 그거 하고 제가 유박도 미리 일찍 거의 한 석 달 전에, 석 달, 지금 5월달이니까 3월달에 뿌렸으니까 석 달까지는 좀 안 됐겠네요. 최소한 2달 전에 뿌려놓고요. 그러면은 뿌려가지고 이 땅을 계속 이렇게 섞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자체가 밑거름이 어느 정도 숙성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땅 자체가 통기성이 또 좋아집니다. 그러면 오이 뿌리들이 활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오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면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러면은 오이를 10월달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혹시 밑거름을 그만큼 못 하신 분들은 오이가 지금 키가 한 30 이상, 30 정도만, 이 바닥에서 30 정도만 되면은 오이 욕에서 기준 잡아가지고 한 20cm 이상 떼어가지고요. 한 25cm나 30cm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유박을 주시면 됩니다. 유박. 오이 한 폭에 유박 한 반 주먹에서 토질 따라 달라요. 내 토질이 보면은 많이 새카마면은 반 주먹만 주시고요. 근데 내 토질이 좀 안 새카맣고 좀 허옇다 싶으면은 한 주먹을 주시고요. 오이 기준 잡아가지고 25cm 떼어가지고 요 자리만 주시면 한 둘레를요. 뺑그레하게 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물을 꼭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이는 저는 작아가지고 아직까지 끈을 못 묶었거든요. 못 묶었는데 오이는 한 키가 한 20cm 정도만 자라도 묶는 게 좋아요. 묶어야지 그 또 처음부터 오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튼튼하게 자랍니다. 어떤 분은 이거 왜 멀칭을 안 하고 이렇게 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물으시던데, 제 오이를 수확을 10월달에까지 하려 같으면은 멀칭을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시점에는 날씨가 그렇게 낮 기온이 많이 안 덥습니다. 근데 7월달 8월달 한더위 가면은 거의 요즘은 낮에 36도 37도 38도 많게는 뭐 어떤 경우는 39도까지만 올라가요. 그럼 비누가 딱 있으면은 이 오이 뿌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뿌리가 많이 지쳐버리죠. 지쳐버리면은 자기가 힘들어가 지치니까 오이를 많이 딸 수가 없어요. 거의 한 8월달 되면 오이가 대부분 끝나버릴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흙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멀칭을 안 했죠. 멀칭 안 하면은 오히려 비누로에서 햇빛을 받는 것보다는 이거 흙에 햇빛 받는 게 훨씬 더 뿌리한테는 덜 뜨거운 거죠. 그러면 뿌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저기 보시면은 포대기 갖다 놨거든요. 저기다가 여기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오히려 조금 더 키워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거 별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좀 약간 옛날식으로 합니다. 그 자연에 가깝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산에 누가 퇴비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주고 농약 소독 안 해도요, 산에 뭐 꿀밤이라든지 이런 거 잘 달립니다. 그리고 비만 적당히 잘 오면은 산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요. 그 원리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줄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근데 오이가 만약에 지읒대를 한 개 하면은 오이 줄기들이 막 흔들려요. 줄기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수 나왔는 것도 막 흔들리고요. 지쳐버리는 거죠. 오이가 처음부터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이가 5월달에 모종을 심으면 그 저 같은 경우 10월달까지 딴다 생각하면은 오이 아들순이 원줄기하고 아들순하고요 편안하게 리무진을 타고요
거의 전 세계 여행하는 거 똑같습니다. 전 세계 여행할 때 계속 스가 가면 지치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리무진을 타고 여행한다 하면은 훨씬 좀 편하겠죠. 거기다가 목마를 때 물도 좀 자주 주고요. 그러고 또 에어컨도 틀어주고요. 이게 에어컨이 뭐가 에어컨이냐면 비닐 까는 거하고 안 까는 거 차이가, 비닐 깔면은 안 깔면은 그 에어컨 틀어주는 거 똑같아요. 작물 뿌리가 그만 안 뜨겁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보시면 오이 잎도 있죠. 잎이 전체적으로 다 균형되게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들순을 키우는 이유는 또 뭐냐면, 아들순을 키워야지 오이도 많이 따지만은 잎 확보가 많이 됩니다. 잎 확보가 많이 되면은 자동적으로도 뿌리가 건강합니다. 그게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TR율인데요. 그 뭐 TR율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잎 확보가 많이 돼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열매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잎이 없는데 좋은 열매가 딸 수가 없어요. 잎이 없으면 열매가 또 크지가 않습니다. 비대가 안 돼요. 그래서 꽃도 안 피고요. 잎 확보를 많이 하려 같으면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저는 농사 경력이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나이는 60까지 안 됐지만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는 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집에 어른이 뭐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는 별로 안 했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가 일식을 했죠. 학교 다닐 때도 뭐 일해놓고 학교 다녔으니까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 만들수록 좋습니다. 좀 귀찮죠.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오이 키우면서 제가 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불 관리를 나중 되면은,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오이가 무서운 게 노균병입니다. 근데 노균병도 제 같은 경우는, 저도 노균이 와요. 뭐 가끔씩 소독하긴 합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잎 확보를 말씀드렸겠죠. 여기가 오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면은 오이 위에 잎 있죠. 비가 계속 맞는 잎들은 또 노균이 좀 와요. 그러면 그게 노균 좀 오면은, 야가 워낙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노균도 오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러면은 오는 거는 위에 잘라버리면 그 밑에 또 안에 또 속잎이 나와요. 그걸 또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만 키우면은 병충해 이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상상 초월 정도로 강합니다. 제가 오늘은 오이 한 포기에 한 100개 따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키우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따라 계속 오시면은 오이 한 포기에 100개 따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내년에 텃밭 하신 분들은 좀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오이 한 포기에 100개 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많게는 120개도 따요. 종합해서 마무리 짓자면은 원줄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양쪽으로 아들순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를, 텃밭에 자주 오신 분들은 거의 매일 물 주셔야 되고요. 또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 주는 시간은 오이가 생육 활동 잘하는 시간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영양분 이동이 안 됩니다. 수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시간대는, 내가 텃밭에 일찍 올 수 있다면 5시에 오면 5시에 물 줘도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물 주는 시간이, 오이 수확을 많이 하려고 같으면 7시 전에 줘야 됩니다. 아침 7시. 그러면은 햇빛이 나면은 이미 땅 속에 있는 영양분 이동을 하거든요. 그 영양분 이동하려고 하면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거의 생육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꽃도 많이 피고 잎도 건강하게 많이 자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이는 많이 달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이 한 포기에 100개 따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오히려 거의 한 1,500개는 따요. 5월달에 모종 심어가지고 10월달까지 거의 8월달 7, 8월달은 한 달에 거의 400개 이상 땁니다. 하루에 많이 딸 때는요 뭐 20개도 훨씬 더 따고요.